귀락했습니다. 오늘은 연작처당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황준원은 당시 조선이 아무런 외교정책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사적으로 생각해보는 조선 책략, 즉 사의 조선 책략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이 선택해야 할 외교적 방향을 충고합니다. 당시 황준원이 제안한 외교적 책략의 방향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러시아는 경계하되 다른 주변국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하며 미국과 연대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당시 황준원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내부 분열만 일삼는 조선의 위정자들을 한탄하면서 그들의 상황의 인식을 연작처당에 비유했습니다. 연작처당이라는 말은 전국시대에 중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지인나라가 조나라를 침공을 하자 조나라의 이웃국가들은 자신들의 안위와는 상관없다면서 사원 구경만 한다는 자세였습니다. 그때 위나라의 어느 재상은 임금에게 지인나라가 조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바로 위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재상이 당시 위나라의 위정자들의 상황 인식을 설명할 때 이 연작처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제비나 참새는 집 지붕에 둥지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거하는 집이 불이 타서 마루와 춘자를 태우고 있지만 곧 그들의 둥지가 탈 것은 모른 채 지저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조나라가 멸망하면 다음은 위나라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원 구경을 하는 그 당시 위정자들 질책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 연작처당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닥친 사실 자체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나 조직을 설명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한국의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20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7개 내지 10개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북한은 그것을 구현하기는커녕 자신의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과 8월에 북한은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한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사로 조롱을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과의 대화에도 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는커녕 수십 년 동안 우박국이었던 일본과 무역 분쟁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우방국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도 묵살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는 그에 그치지 않고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고 미군 기지를 조기에 반납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협상용이라면서 전혀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게 맡기고 있으며 자체적인 대비책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국 전문가들이 보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안보가 가장 취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의 휴전 상태라서 언제 북한이 기습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태연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결속을 도모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동맹과 우방을 계속하여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황준원이 우려했던 걱정했던 연작처당의 한말 상황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말에도 조선 책략이 선비들에게 소개되자 맹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을 갖고 와서 고종에게 보고한 김홍식은 결국 탄핵을 당했습니다. 유림이 반대한 이유는 다른 국가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쇄국 보수의 척화론이 전국적으로 맹렬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조선은 황준원이 제안한 책략을 아무것도 시행하지 못했고 결국 열강에 끌려다니다가 1910년 일본에 합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비롯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고 미군 기재 조기 반환을 요구하면서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 분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따라서 한말의 축사운동과 같은 풍조가 한국 내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는 한말의 고정이 다진 정부와 너무나 유사하게 아무런 국가전략 또는 국가안보전략 책략이 없이 감정에 의해서 외교관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들,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말의 연작처당 상황과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현 상황이 너무나 불안해서 걱정하면서 주말마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서 구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작처당과 많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도 말했듯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은 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말입니다. 동양에서도 천하수환 망전 필위, 즉 나라가 비록 평안하더라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나라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무수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말의 조선은 연작처당이라는 충고를 듣고도 화만 내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또 연작처당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